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새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영키님, YN킴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앞으로 쭉 같이 스터디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멤버십이 되시면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는 제가 커뮤니티 글에 정리해 둔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이제 아르고라는 코인이고요.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들께서 분석을 요청을 주셨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아르고라는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기업형, 그러니까 비즈니스 기업형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함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 아르고라는 네트워크를 구동하는 게 블로코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곳이 삼성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망하다.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평가를 받았으나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디앱들이 이제 구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십들이 좀 많았는데 국내 기업 뭐 각종 뭐 은행들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의 이제 계열사들이라고 봐야겠죠. 여러 군데에서 파트너십이 있었으나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켓캡은 596위로 가격 상승의 제한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업비트 볼륨이 60% 이상이라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켓캡에서 볼륨 순으로 솔팅을 해서 보면은 63.42%네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은 K 볼륨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단독 행동을 하거나 이제 설거지 차트가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거지는 이제 글로벌 세력이 요거는 안 해먹고요. K 세력이 개미들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그러니까 이탈이죠.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단독 행동한다는 거는 이제 애들 올라갈 때 같이 못 가고 내려가거나 애들이 내려가는데 같이 안 내려가고 혼자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투세랑 가상자산 보호법 관련해가지고 K볼륨이 높은 코인들에 대해서 뭐 상패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세력의 이탈이 좀 빨라질 가능성 요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빨라지면은 24년 연말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장투로 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세력이 올라가서 시세를 털 때 같이 털어낸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코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행량은 100% 발행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유통량도 미유통이 11%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토코노믹스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아르고라는 코인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토코노믹스가 여기가 발행, 여기가 이제 미발행입니다. 15 써서 죄송합니다. 미발행이 0%라는 거고요. 유통량이 여기가 이제 89라는 거예요. 미유통이 이제 11%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미유통, 즉 락업 물량이 이런 식으로 해제되면서 들어오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찍어내는 거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넘어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걸 수치를 구해봤더니 지난 3년간에는 19%, 최근 1년간에는 2.3%였습니다. 2.3% 수준이면 거의 뭐 비트코인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트코인이 이제 1%대니까 비슷한 수준이고 따라서 이제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이제 왜 좋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일단은 이제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이게 가격이니까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계단 가격이니까.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면 반대로 코인의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플러스 이제 세력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할 때 얘네들이 매집한 게 찍어내는 발행량을 찍어낸 걸 산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유통량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가 매집을 했을 때 좀 질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플러스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도 이런 애들은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올라가면 위에서 찍어내면서 가격을 누르는 양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조금 수월하고, 플러스 한 가지 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유통이 좀 적죠. 미유통이 적기 때문에, 미유통이 적으면 그만큼 또 위에서 누르는 양이 락업 해제 풀리면서 누르는 양이 또 적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주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미유통이 낮은 게 없는 게 우리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11%가 뭐 절대적으로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상향 여부 확인해 보면은 고점을 갱신했냐? 그거는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는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제 올타임으로 로그를 찍고 보면은 마켓캡에서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이제 지난 21년 불장 고점이 2019년이죠. 19년의 고점을 뚫지를 못했어요. 거의 비슷한 더블탑 형태로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고점을 갱신했다고 보기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저점은 명확히 올렸다. 그래서 보통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이제 신기하게도 이거 잘못 적었네요. 하락폭이 큰 게 아니라 하락폭이 저금입니다.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수정 좀 할게요.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이 평균 90%인데 이 친구는 83%예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내리꽂는데 얘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된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잖아요. 근데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시장에서도 얘를 엄청 낮은 가치로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코인의 미래 가치를, 아르고라는 코인의 미래 가치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적었다고 볼 수 있고, 매집 평단가 대비 이제 상승률을 보면 요건 이제 최근의 가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집 평단가를 지금 167원 정도로 볼 건데, 매집 평단가 대비한 하락률이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률이 지금 23% 정도,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매집 평단가 대비해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건 이제 K볼륨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상패 이슈 등등등등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시세 하락을 했던 게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와서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떨어졌을 때 떨어진다고 바로 사는 거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렸다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볼륨이랑 볼륨 프로파일과 이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오히려 확률을 높이는 매매다. 이게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매매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떨어지는 거 그냥 이런 데서 다 매수를 했다면 지금 뭐 손실 중이실 수 있겠죠. 떨어지는 칼날에 아주 전형적인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매를 이제 바로 여기서 막 담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딱 매매 계획 가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중에 일단 채널 매집 형태에서 나오는 채널만 좀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고점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저점 이렇게 지지를 받았죠. 다시 고점에서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채널을 이제 그렸는데, 그래서 위로 휩소가 나왔어요. 위로 휩소, 그러니까 트랩이 나왔어요. 트랩이 나왔다는 거는 반드시 반대편까지 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반대편에 왔는데, 반대편에도 또 지금 채널을 이탈하고 내려갔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3마켓 패턴에서 자주 나오는 3마켓 패턴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는 자료고요. 보시면은 컨트랙션, 여기 수축 구간을 거쳐서 여기 위아래로 이제 휩소 구간이죠. 확장을 하고 이후에 사진 보시면은
추세가 나오는 이런 단계예요. 요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수축 단계겠죠. 이 구간이 수축 단계였고 위아래로 여기 안에서 이제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위로 휩소 확장이 나오고 아래로도 휩소가 지금 확장이 나오는 중인 것 같이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 형태로 만약에 이 채널 안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면 이거는 여기서 추세를 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시기적인 요소도 마켓 사이클 쪽으로 봤을 때 불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좀 승부를 볼 만한 음, 매매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선물이었으면 이제 아주 유용한 매매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현물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괴리가 좀 있어요. 이유는 이제 손절폭 때문인데 스리마켓 패턴은 원래 이제 중심가에서 매매를 잡아가지고 이 수축 국면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추세를 준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매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차 익절은 여기 고점 구간을 갱신했을 때 여기서 1차 익절,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여기가 1차 TP가 되는 거죠. 그리고 2TP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스리마켓 패턴의 기본적인 매매 방식인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손익비 때문인데요. 손절폭이 너무 큽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한다 치면 마이너스 40%가 넘거든요. 현물에서는 물론 마이너스 40%는 뭐 하루 이틀이면 불장해서 복구되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다른 데이터 없이 이 스리마켓 패턴 하나만 보고 패턴 매매를 하기에는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는 100% 안전하게 적용을 시키기 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스터디 내용으로만 알고 가셨다가 나중에 이런 비유사한 패턴이 나왔을 때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어서 이제 매물대 보도록 할게요. 매물대는 우린 저점 구간에서 나오는 거래량에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난 구간을 보통 보는데 원래는 매물대가 POC 값이 흰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약간 높습니다. 한 189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67원으로 표현을 한 이유는 167원으로 표현을 한 이유는 이런 차트를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많이 봤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매집 평단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이제 뭉태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환율을 고려한 오차 범위가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 수급 분석 가서 보긴 할 건데 아무튼 이제 매물대는 저점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이렇게 찝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점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좀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매물대는 이미 이 친구가 다 소화를 했어요.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서의 매물대가 의미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가격적인 매물대는 이 구간이 있어요. 가격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당겨보면은 자세히 보이긴 하겠지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가격적인 매물대를 좀 많이 만들었죠. 여기 뭐 저항을 받을 구간도 있고 가격적인 매물대를 이 구간에서 좀 만듦으로써 여기는 나중에 뭐 피보나치랑 같이 봤을 때 만약에 유용한 이제 TP 자리를 예측하는데 지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피보나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피보나치 이렇게 찍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물대 구간이랑 약간 겹치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볼륨 프로파일상 매물대는 아니에요. 볼륨 프로파일을 누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볼륨 프로파일 따로 안 봤냐면 보시면 이제 큰 인플레이션형 토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이걸 뭐라 해야 되죠? 아주 음, 규칙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볼록볼록 나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뭐냐면 그냥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징적으로 어느 한 구간대가 매물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매물대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격적인 매물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피보나치랑 같이 봤을 때는 이제 0.618 구간이죠. 지금 이게 그 전체 하락 파동의 618 구간이랑 이제 겹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또 공교롭게도 요거는 이따 매매객 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올타임 하이 이렇게 적어놨고요. 별다른 매물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피보나치의 비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채널은 이제 지워놓도록 할게요.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집 평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험적으로 근거해서 봤을 때 여기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오차 범위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환율이 이 당시 환율이랑 이때 환율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 범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매집 평단가가 이쯤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형태만 봤을 때도 여기가 매집 평단가 좀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적어뒀고요. 매집량을 봤을 때는 매집량이 좀 많아요. 평균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총 대비 매집량으로 봤을 때는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이게 이제 K 코인이기 때문에 K 볼륨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집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대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좋음이고요. 근데 요 메이저 지분율도 제가 잘못 써놨네요. 메이저 지분율도 평균이 80%인데 지금 99%가 나오죠. 99%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좋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조금 작은 코인들은 이게 99%인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맞아요, 사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저 코인 스터디가 어느 날 코스라는 코스 코인을 발행했어. 코스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거를 1%만 시장에 풀어버리고 내가 99%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코인의 메이저 지분율은 몇 프로죠?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다. 혹은 이 재단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코스코인처럼 우리만의 리그가 되듯이 얘네들도 얘네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이저가 어떻게 어떤 모멘텀으로 어떻게 시세를 줘서 어디서 털어내냐 요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 형태로 봤을 때 이 안에서 눈에 띄는 매집봉들이 조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다 매집봉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매집폭은 이제 시세 분출했을 때 거래량보다는 조금 낮은 건 아쉽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매집봉이 뭐 복수 3개, 4개 이상은 돼 보여요. 로 있는 게 아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매집 형태까지 좀 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크노믹스는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상향 여부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싸긴 하지만 또 위험한 구간이다. 정확하게 만약에 여기서 터치를 했으면 이거는 매수받기 괜찮은 구간인데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좀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집량이 뭐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일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서도 꽤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매집량은 좀 많이 매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메이저 지분율도 안정적으로 메이저가 많이 갖고 있다. 세력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는 그들만의 리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맹신할 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K 볼륨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세를 주는 건 이 형들 마음이에요. K 세력 형님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아니야. 아직 좀 부족해. 내려서 매집을 좀 더 하자 하면 더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열심히 하고 말고보다는 오히려 이 형들에 의해서 가격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유추하고 그 형들, 세력 형들의 판단을 한 발 앞서서 매집하고 혹은 코인을 골라내고 하는데 조금 주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K 볼륨이 또 높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의 이탈 시기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4년 연말로 제가 표현을 해뒀거든요, 시기를. 24년 연말 이제 금투세랑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합쳐지면서 상폐가 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전의 세력들은 좀 시세를 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세력이라면 그럴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일찍 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반면에 반대로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물론 확률적으로 불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소액 투자 고가 매도의 원칙을 지키세요. 인생 한 방 노리지 마시고 반드시 소액 투자 그리고 고가 매도입니다. 이거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불장의 초입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24년 연말 혹은 이제 25년까지 이 근처 어딘가에서 이제 최고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25년 5월을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뭐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요 근처가 이제 불장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오늘 쏘든 뭐 한 달 뒤에 쏘든 두 달 뒤에 쏘든 어찌됐건 이제 초입입니다. 불장이 입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서 매도보다는 당연히 매수겠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거는 바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수 계획은 167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가는 128원이죠. 잘못 적었습니다. 이것도 128원입니다. 현재가 128원에 정찰병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어딘가에 물려있는 분이라면 여기 추매는 급하게 안 받아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손익비가 높은 자리예요. 손익비가 높은 자리고 확률이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던 3일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가격이 일단 내려서 횡보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가격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죠. 밑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쌓여야 됩니다.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이 쌓여야 되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볼륨 프로파일이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지금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 번째 볼륨 프로파일까지 요 세 단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추매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추매가 아니라 POC 값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POC 값이 찍히면 그 POC 값 위에서 POC 값이 여기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볼륨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의 가격을 보시면 돼요. 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헤매다가 어느 순간 탁 지지를 받고 툭 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헤맬 때 여기 지지를 받는 요 구간이 우리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기회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격적으로는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만큼의 우리가 기회비용을 아끼는 셈이니까 확률이 더 높은 구간에서 추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기 매수를 하실 분이고 내가 아르고 코인이 진짜 좋다고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초기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가 정찰병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찰병이란 30%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 수준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매도 계획은 일단은 아까 우리 봤던 이 전체 되돌림에 618 되돌림이 오는 500원짜리 여기 자리가 첫 번째 TP고요. 두 번째는 올타임 하이와 이렇게 볼게요. 로그로 여기 지난 이제 매집의 저점 그리고 지난 불장의 고점 그리고 이번 매집의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걸 이제 로그로 바꿔보면요. 로그의 1대 0.5 구간이 0.5 구간이 올타임하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73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린 거에 뭐 0.5배 혹은 0.618배 혹은 0.382배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이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1, 1대 1.382, 1대 1.618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니까 그거는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1대 0.5 구간이 이제 730원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타임 하이는 항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올타임 하이 구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두 번째 TP로 볼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겹쳐집니다. 1대 0.618 구간이랑 그 다음에 이걸 일반 차트로 바꾸면 또 1대 1.382 구간이 이렇게 겹쳐져요. 이 구간이죠. 겹쳐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고점에 대한 예측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정확히 100%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원래는 저는 더 충분히 높이 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느냐가 관건이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점은 1130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는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데이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고려해서 고점을 좀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적인 매도뿐 아니라, 요 가격적인 매도뿐 아니라 시기적인 매도까지 좀 추가를 해서 고려를 하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혹시 모를 이런 폭등에, 혹시 모를 이런 폭등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최고 TP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도 24년 연말을 좀 털어내는 기준으로 삼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시기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한두 달 당겨질 수도 있고요.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구독해놓고 보시면 정보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홀더 분들한테 매도 팁 드릴 건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K 볼륨이 높은 코인들 이슈 있는 이제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금투세 가상자산법 때문에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제깍제깍 익절을 TP마다 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려서 얘 멀리 갈 거니까 여기 무시하고 여기 위에 어딘가에서 매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지정가로 매도를 미리 걸어 두셨다가 TP마다 뭐 제가 설정해놓은 TP에 설정하셔도 되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 기준에 맞게 조금 유도리 있게 변동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올라갈 때마다 제깍제깍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을. 왜냐면 욕심 부리다가는 하나도 못 건지고 나는 TP를 여기로 다 설정해놨는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떨어지는 게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몇십 프로씩 떨어진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런 참사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마다 욕심 부리지 말고 TP마다 제깍제깍 익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도 패턴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친구는 좀 신기합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저점 구간에서 지난 시즌 한번 매도 패턴 보면요. 저점 구간에서 이제 일반으로 볼게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게 일반 차트시니까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끝내고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받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알 수는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제 시세를 주는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매집봉 여기 매집봉의 크기가 정말 커요. 이 거래량을 보시면 매집봉의 크기가 정말 커서 이 고점 구간에서 이제 덜어낼 때도 원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보통 설거지가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는 설거지 패턴으로 정리를 안 했어요. 레이저가 보시면은 여기서 받았던 물량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가격 올리는 만큼 족족족 거래량이 낮춰지면서 정리를 합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올라갈 때 이만큼 던지고 이만큼 던지고 이만큼 던지고 이만큼 던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진 거예요, 얘네가. 이런 거는 이제 전통적인 금융이나 좀 성숙된 자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비트코인과 같은. 그래서 이런 매도 패턴을 따랐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매도 패턴을 따랐다는 거는 추후에도 이 높은 확률로 여기 구간에서도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상승이 진행이 됐으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상승한 시점에서의 거래량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띌 때 여기서 올라갈 때도 상승한 시점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고점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띌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가 이제 어, 세력이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매수 심리가 고갈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무튼 좀 매수 심리가 고갈이 됐다. 투심이 떨어졌다. 더 이상 이 물량을 사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를 첫 번째 예측을 하셔야 되고 심화 과정으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매도 패턴을 과거에는 따랐었어요. 매도 패턴 따랐으나 이번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확률도 열어는 두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여기서 높은 확률로 이제 설거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K볼륨이 높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금투세 여러 가지 이슈 관련해서 불장이 땡겨지는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거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시세를 어느 순간 이렇게 줄 거예요. 주는데 시세를 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저기 어느 고점 구간 근처에 갔을 때 거래량이 혼자 삐쭉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이 다 낮아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높았던 애들도 다 낮아져 있고 얘 혼자 2배 이상 삐쭉 올라갈 겁니다. 이러면 이걸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 세력이 이탈하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우리 물량 여기서 던지고 이제 나갈 거야 라는 신호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더 윗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중간 어딘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1차 TP, 2차 TP 윗 구간 혹은 이 근처 어딘가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선 설거지가 나올 일이 없어요. 여기는 설거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력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170% 먹고 빠지는 세력은 지구상에 없어요. 알트코인에서 170% 먹고 설거지하고 나가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구간은 의심 안 하셔도 되는데 요 구간 어딘가 이 높은 구간대에서 나오면 그건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매집 평단가 기준 500%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7원에 500% 하니까 800원 정도 되겠네요. 800원이니까 요 근처 정도 되겠네요. 2차 TP 근처에서 나오면 의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세력 이탈 신호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여기서 엑싯을 하면 돼요. 혹시나 제가 이 코인을 24시간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홀더분들한테 미리 팁을 드렸습니다. 숙제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나름 좀 하시는데 수익이 좀 안 나시거나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이 좀 안 나시면은 뭘 의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쓰시는 거래소의 수수료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0.02에서 0.05인데 제가 우리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항상 달아두는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는 0%에서 0.01%예요. 그러니까 지정가 거래만 하면 평생 0%로 쓰시는 거예요. 모든 혜택들 다 이벤트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해외 선물 매매를, 코인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수료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대회합니다. 상금 얼마 드립니다. 이런 거 현혹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실력도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내 돈 낸 수수료 내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운 나쁘면 이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0% 수수료 0.01%니까 엄청 싼 겁니다. 싼데 쓰셔가지고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수료 아끼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멤버십 기능 저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같이 벌자는 취지에서 코인 스터디가 매집 중인 코인들을 공유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주 2회씩 드리고 있고 꽤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고 혜택 이용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혼자 불장을 준비하는 게 조금 버거우신 분들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직장인 등등 여러 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신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이거 엄청 해자입니다. 해자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절약하시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기능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세요. 마무리할게요. 저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제 영상만 보고 그냥 얘가 이렇게 한다니까 나도 따라해야겠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면은 발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코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매수를 희망하시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 공부를 하셔서 제 요 분석 내용들이랑 이런 내용 공부하신 내용들이랑 합치셔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매매 계획 세우시고 판단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도 좀 여쭤보시고 아직도 의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알트 불장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신 의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의심이 드는 이유는 사실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공부가 부족해서입니다. 공부가 부족해서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면 하신 분일수록 이제 의심보다는 어느 확신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음, 지식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트 불장에 대한 의심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확신이 좀 안 서신 분들은 알트 불장 오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스터디 영상 있으니까 스터디 영상들 참고하셔가지고 쭉 한 번씩 보세요. 다 보시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다 한 번씩 쭉 보시면은 어떤 논리와 어떤 근거로 코인 스터디가 알트 불장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100%올 거라고 얘가 이렇게 장담을 하는구나. 이제 물론 100%는 없죠, 세상에. 안 올 확률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는 불장이 온다고 믿는 게 합리적인 베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의심이 드시면 한 번씩 쭉 훑어보세요. 그럼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